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 마지막 세션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 네, 오늘 오라클 코리아 이영규 컨설턴님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C는 사실 예전부터 들었는데 네, 실제 런칭은 우리나라는 오늘 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12C를 이제 오라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직접 사용해 보실 수 있게 어나운스 된 거는 7월 1일이었고 아, 네. 오라클에서 정식으로 런칭 행사를 하는 것은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외는 7월 1일부터입니까? 해외는 언제부터입니까? 해외는 이게 12C가.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런칭 행사는 각국마다 이제 특성에 맞게 런칭 행사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게 네네. 되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이 나온 것 자체는 이제 7월 1일에 제품이 아, 나왔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네. 12C를 뭐 주문해가지고 아직 쓰고 있는 데는 없겠네요. 네, 아직까지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분들은 없으십니다. 한 언제 첫 번째 곡이 나오려고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내년 초나 이쯤 내년 돼야 초? 이제 고객분들도 트래블식 음. 한번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직접 보셔야 네. 또 사용하실 만한 이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애플 같은 경우에 네. 처음에 아이폰 줄 서가지고 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는 사람한테 뭐 주잖아요. 네, 예? 오라클 12C도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 그거 맨 처음 뭔가 주문한 고객한테 뭔가 있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대신 그 맨 처음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저희 세일즈 팀이나 네. 테크니컬한 분들이 첫 번째 레퍼런스 때문에 많은 지원이라든가 네. 이렇게 아무래도 다른 케이스보다는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별로 감성적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G. 네, 11G 참 오래됐어요, 그죠? 네, 오래됐습니다. 네. 자, 11G하고 이제 12C하고 비교를 하는 게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감이 팍팍 올 것 같거든요. 먼저 11G, 12C하고 이제 통합 관리 관점에서 네. 어떻게 다른지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고객분들이 통합에 대해서 이미 네. 많이 고민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통합이라는 수행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2C 이전에 데이터베이스 통합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상화 방법으로 유명한 쉐어드 서버 방식이라고 해서 네, 네. 커다란 서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잘게 쪼개서 각각의 시스템마다 OS 따로 설치하고 거기 다시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네. 통합 효율은 떨어지지만 통합하기는 굉장히 편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 더는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서버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서버에다가 생성을 하는 겁니다. 통합하는 뭐 효율도 나쁘지 않고 통합하기도 뭐 그럭저럭 쉬운 편이지만은 그래도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를 설치함으로써 이제 리소스 낭비는 네. 그전과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 방식은 이제 스키마 콘솔리데이션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인 스키마 레벨에서 네.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서버도 공유하고 OS도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공유하지만 스키마 방법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은 스키마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에 수정이 일어난다거나 그리고 스키마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다른 네네. 통합 방식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C는 이제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12C는 이제 새로 이제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스키마 콘솔리데이션이랑 마찬가지로 네. 서버도 공유하고 OS도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위에 이제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변조도 거치지 않고 네. 스키마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전에 스키마 콘솔리데이션에 대비해서 통합도 더 쉽고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 변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다 할 케이스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의 콘솔리데이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오버헤드도 되게 많이 줄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네. 시스템 오버헤드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키텍처 관점에서는 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먼저 11G부터 볼까요? 네. 11G 아키텍처를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히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네. 드리자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라클 제품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벤더 제품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데이터의 집합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라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머신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와서 보여주고 네. 얘를 어떻게 이렇게 처리해서 고객분들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보내줄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네네. 작업을 하는 이제 메모리와 음.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하는 공간이 메모리와 네. 그 메모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데이터와 메모리, 백그라운드.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는 여러 가지 목적의 데이터베이스, 가령 뭐 ERP, CRM, DW가 있으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얘가 일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일할 작업군들도 필요하고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은 시스템 리소스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들이 자기 어떤 자기 어떤 기존 업무에 따라 가지고 네.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죠? 확실하게. 근데 12C에서는 이제 12C에서는 이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이 직접 와서 일할 공간과 네. 일꾼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그 위에 이제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기존에 물리적으로 독립된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들고 와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꽂아서 사용하시기만 하면은 네.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꽂으면은 메모리와 프로세스는 자동으로 할당도 내가지고 해가지고 네.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뭐 다른 비유를 드리자면 이제 창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들이 각각의 하나씩의 창고였던 겁니다. 창고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분들 데이터를 이렇게 차곡차곡 집어넣고 그리고 그렇게 차곡차곡 집어넣고 빼고 이제 창고에서 물건이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는 일꾼들이 바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였고 창고를 끄집어내서 차에다 싣고 이런 작업장들이 필요하고 그게 메모리였습니다. 네네. 지금까지는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그런 창고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네네. 어떤 창고는 뭐 DW 창고는 용인에 있고 CRM 창고는 뭐 수원에 있고 네. 그랬던 것이 이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이런 창고들을 한 곳에서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이쪽 창고, 저쪽 창고, 이쪽 창고 어디든 간에 같은 작업장에서 네. 물건을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어떤 일꾼들은 뭐 이때는 CRM DB에 가서 일을 하고 어떤 데는 TW DB에서 네네. 이야기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뭐 안 바쁜 DB에 창고에 있는 인력들이 이제 바쁜데 와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멀티 테넌트라고 하잖아요. 네. 멀티 테넌트의 정확한 개념은 뭡니까? 멀티 테넌트라고 이제 사전에 찾아보시면 네네. 사실 멀티 테넌트란 말이 뭐라도 잘 있어요, 나오지 사전에?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어 사전은 없고 저 네. 위키 사전에 가면 뭐 언제 쓰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이게 테넌트라고 그러면은 이게 입주하다, 뭐 입주자, 입주, 그렇죠. 그래고 멀티 네. 테넌트가 여러 개가 동시에 입주하는 네. 그런 형식의 아키텍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비유해 주신 네. 그 비유가 훨씬 더 멀티 테넌트보다 더 딱딱 와닿네요. 예, 창고를 모아서 네. 같은 작업장에서 그러니까요. 하역도 하고 네. 타차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꾼들도 이제 같이 사용하고 뭐 경비도 뭐 따로따로 창고마다 경비 설 필요 없이 네네네. 요 창고 하나만 경비를 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뭔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효율적일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그 결과를 볼까요? 네. 네, 사실 이전에 세퍼레이트 데이터베이스,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세퍼레이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12 이전의 데이터베이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퍼레이트 데이터베이스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메모리라든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들이 각자 데이터베이스를 독립적으로 네.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띄울수록 같은 일을 하는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같은 일을 해야 될 공간들이 메모들이 점점 쪼개져서 분리해서 네네.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이제 20기가의 물리적 서버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OLTP 벤치마크로 비교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세퍼레이트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할 때마다 크게 메모리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네.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5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더니 이제 20기가 서버에서는 더 이상 만들지 못하였지만 이제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는 메모리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공유하기 때문에 네. 실제 업무에 필요한 메모리들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5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도 뭐 아직까지 한 5기가도 안 쓰고 최소 250기까지 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은 서버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수용할 수 있고 적은 데이터베이스를 수용하더라도 최대한 더 높은 성능을 네.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멀티텐트 환경에서는 일단은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자원 리소스의 활용도가 되게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죠? 네.
리소스의 활용도는 마찬가지로 그 생각하신 바와 같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하나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데이터는 그 비즈니스가 어떤 중요도에 따지에 따라서 좀 더 바쁘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될 비즈니스가 있고 네. 좀 데이터가 좀 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있을 네. 수도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몰아넣게 됐을 때 과연 더 바쁜 애에게 더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을까? 네. 아니면 덜 바쁜 애에게 더 덜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 스키마 콘솔리데이션 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었었고요. 하지만 멀티텐넌트 아키텍처에서는 그런 리소스 매니저 기능이 있어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마다 어떤 것들이 일할 수 있는지 얼만큼 더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이 프라이어부터 로우 프라이어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쉐어라는 개념과 유틸라이제이션 리미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쉐어는 뭐 복잡한 건 없고 일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이제 마음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 ERP, CRM, BW에 각각 3명, 2명, 1명씩의 일꾼을 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ERP가 가장 우선순위 높은 예. 업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ERP가 네. 가장 바쁘고 그다음 CRM, 그다음 BW 네네. 상황에 맞춰서 일꾼은 10명을 줄 수도 있고 네. 뭐 9명을 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네. 줄 수 있지만 어쨌든 그중에 3명, 2명, 1명씩을 오케이. 일꾼을 분배를 하고 네. 그렇게 일꾼을 분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6명 중에 3명이 할당됐으니까 너는 50%만큼의 CPU를 써. 네. 뭐 2명이 할당됐으니까 너는 33%의 CPU를 써.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리소스가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너무 다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다 놀아. 리소스가 남어. 네. 근데 나는 50%밖에 할당 안 받았으니까 50%만 쓴다. 이런 것도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유틸라이제이션 리미트라고 하는 개념을 둬서 네. 만약에 다른 자원이 남는다면 아. 최대한 너는 80%까지 써. 너는 몇 %까지 써. 대신 다른 애가 바쁘다면은 금방 리소스를 돌려줘서 아. 일꾼에 해당하는 수만큼은 반드시 그 데이터베이스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네네. 하는 형식의 방식으로 리소스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오라클 같은 RAC 많이 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워크로드를 관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개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리소스 매니저가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RAC 환경에서도 간단하게 워크로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모습을 보시면 이제 노드 1과 노드 2 이제 두 개의 노드로 된 RAC인데 다들 너무 바쁜 상황입니다. 네. 리소스를 추가를 해서 좀 더 원활한 워크로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간단하게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네. 다른 노드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히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워크로드가 원활한 상태로 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자, 이제 통합도 얼마 또 쉽게 되는지. 네. 아무래도 플러그블이니까 쉽게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서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그 방식들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들이 했었던 방식대로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멀티 테넌트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유연한 방법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분들이 어떤 상황에 딱 맞이했을 때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 네. 좀 더 알맞은 방법대로 작업이 가능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통합이고 네. 통합이 예전과 같이 뭐 익스포트 받고 임포트 받아서 익스포트 받으면서 뭐 데이터 검증하고 넣고 나서도 잘 들어간지 보고 뭐 이런 방식으로도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데이터베이스가 10G든 11G든 네. 그 자체를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딱 하신 다음에 네. 걔를 그대로 딱 뽑아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에 꽂는 것만으로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통합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보면 회사 보면 이제 다양한 DB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또 통합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백업을 받으셨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한두 개면 상관없지만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라면 각기 그 스케줄에 맞게 데이터 백업 작업이 돌았어야 되는 건데 이제 멀티 테넌트 환경에서는 백업이 컨테이너 레벨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레벨에서 한다는 말은 그 안에 플러그able 되어 있는 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시에 한 번의 작업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백업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복구가
복구도 컨테이너 레벨로 복구를 돼야 돼. 그러면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업을 하는 것은 복구하는 시간도 작을수록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복구 자체는 각각의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 네. 수준으로 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12G의 새로운 알맹 기능으로서 테이블 레벨로까지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오라클의 이제 ZFS나 이런 COW, 그 카피 온 라이트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네.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빠르고 좀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큰 규모의 통으로만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아마 12C면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 네. 위한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SLA예요. 그죠? 네. SLA를 어떻게 매기는 거냐. 근데 SLA도 항상 다 똑같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지. 네, 사실 SLA라고 지칭을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자기들의 데이터베이스의 비즈니스 중요도에 따라서 네. 이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적용한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되어 있으십니다. 네네. 다만 그런 것들을 이제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그러한 작업들이라든가 관리들이 좀 더 간편하고 네. 쉽게 된다고 그리고 어떤 작업의 비즈니스가 중요도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좀 더 중요하게 된 비즈니스나 아니면 조금 사양하는 길에 있어서 좀 더 덜 중요하다는 비즈니스에 따라서 어떤 그 데이터가 적용받는 서비스 레벨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그림과 같은 걸 그냥 예로 들자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 레벨을 골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세 개의 레벨로 정의를 해두고 네. 골드 레벨은 실시간으로 액티브로 데이터 조회도 빠르고 어떤 장애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RAC 환경에다가 이 데이터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드를 이용해서 데이터 복제를 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매일 백업을 받는 레벨. 네네. 그리고 실버 레벨로 해서 이 데이터가 약간의 다운타임은 괜찮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유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 가드만 적용하고 이 데이터도 매일 백업을 받고 마지막 하나는 이 데이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비즈니스 때문에 약간 조금 느슨한 이제 서비스 레벨을 적용해서 위클리 풀 백업만 받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런 레벨 자체를 이제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럴 경우 리플리케이션 하는 것도 한 번의 오퍼레이션으로 가능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요하지 않았던 비즈니스가 이제 더 중요한 비즈니스가 될 경우 단지 아래 레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뽑아서 윗 레벨로 뽑는 것만으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받는 서비스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서비스의 계층화를 만드는 거군요. 네. 네. 자, 프로비저닝은 얼마나 또 좋아졌습니까? 네, 사실 클라우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비즈니스 대응에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프로비저닝 되는 것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논 CDB라고 하면 12C 이전의 데이터베이스고 데이터베이스는 평균 한 20분 정도 걸렸다면 PDB라고 하는 건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몇 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만약 카피 온 라이트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는 단지 진짜 수초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참고했다면 집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예전에 데이터베이스는 집을 지을 때 이제 땅도 다져놓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붙이고 지붕도 하고 가구도 넣고 이런 과정들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지만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시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약간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집이 있으면 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옮기기만 하면 그 집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들어가서 이제 사용자 고객은 내 입맛에 맞게 인테리어만 꾸며주시면 되는 거죠. 굳이 기둥 세우는 거 고민하고 그거 보고 기다릴 필요 없이 딱 완성된 집에 딱 들어가셔서 거기에 내가 거울은 이쪽에 좀 놓고 책상은 저쪽에 놓고 인테리어만 신경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아무래도 비즈니스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개발해야지 테스트도 다양하게 빨리빨리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12C가 얼마나 그 지원을 잘해주는지 그 관점도 좀 짚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개발과 테스트 시스템을 만들 때도 이제 간단하게 그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스냅샷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카피하는 기능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실제 운영 서버에서 이제 디벨로먼트 개발 서버로 어떤 데이터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를 할 때 스냅샷이나 카피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 내려받고 다시 올리고 이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원거리 내지는 내부도 괜찮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복사를 해서 옮길 수가 있고 복사한 상태 내에서도 그 내부에서도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뭐 개발이나 다른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에 클로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빠르게 똑같은 데이터셋을 네네.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멀티테넌트의 장점 네.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멀티넷은 일단 캐펙스를 최소화한다. 캐펙스라고 하면 수용할 때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모리라든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컨테이너 레벨에서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관리되고 PDB는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는 공유를 하기 때문에 같은 서버, 같은 공간이라도 좀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수 있고 서버당 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된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오펙스도 최소화됩니다. 오펙스라고 하면 오퍼레이션 익스펜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작업이라든가 할 때 생성되는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PDB들이 하나의 CDB 레벨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백업이라든가 패치라든가 업그레이드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비용들이 낮아지고 이제 서비스 레벨별로 구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그 서비스 레벨에 대한 어떤 작업이 단지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끝나고 각각의 서비스 레벨을 변경을 한 업무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펙스가 최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프로비전이라든가 테스트, 개발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요구가 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들을 최대한 빠르게 민첩성이 극대화되어 제공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의 뭐 스키마 콘솔데이션 방식이 아니라 플러그able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이제 통합을 하시게 되면은 스키마 변경이 없기 때문에 네. 어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통합을 하여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즘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개츠화 같은 것들도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지원되겠죠. 네, 맞습니다. 12C에서 사실 스토리지 개층화에 대한 관련된 기능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습니다. 뭐 파티셔닝이라든가 그렇죠. 네. 그리고 스토리지 개층화뿐만 아니라 압축 개층화를 해가지고 압축도 압축 개층화. 하나의 압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맞게 얘는 압축을 좀 적게 하더라도 네. 만약에 이 압축된 데이터에 접속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압축 내지는 얘는 좀 느려도 되는데 압축률을 좀 더 높이고 싶어 네. 이런 여러 가지 압축들도 12C 이전부터 제공하였고 테이블을 이제 파티션이라는 걸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오라클 12C에서는 이제 이게 오토매틱 데이터 오토메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그 압축이라든가 파티셔닝을 하간 것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네.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그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가령 실제적으로 예전에 이제 파티션이라든가 이런 네. 기능들이 있었는데 압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제 추측 내지는 비즈니스를 잘 알고 계셨던 분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데이터는 3개월 지나면 필요 없으니까 옮기자.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가 3개월 지나서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단지 네네. 비즈니스만 아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옮기자. 내지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파일 데이터는 뭐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압축을 해가지고 보관하자. 네.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기반된 그냥 의사 판단이었다면은 12C에서는 이제 히트맵이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었는지 안 됐는지, 조회되었는지 안 됐는지, 뭐 실제 이 데이터 변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읽었더라도 얘가 뭐 인덱스를 타서 읽었는지 아니면 네. 풀테이블 스캔을 읽었는지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맵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뭐 액티브라고 해가지고 활발한 변경이 일어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약간의 변경과 약간의 조회가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그보다 더 간헐적으로 접근이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거의 접근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 이런 식으로 4단계의 레벨을 구분을 해서 히트맵에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데이터의 어떤 그 속성들이 그죠? 네. 속성들이 다 관리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것 이렇게 데이터가 되면 등급이랄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이제 자동화가 되게 쉬워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이 개입이 안 되는 거죠. 네. 히트맵만 있으면 시스템 히트맵을 보고서 알아서 개체화 시켜버리는 겁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알아서 개정화 시키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관리자는 이제 정책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정책. 설정하게 되면은 네. 그 정책에 맞게 대신 그 그렇겠네요. 근간 데이터는 네. 히트맵에는 실제 그 데이터가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데이터를 보고 정책에 따라서 네. 데이터를 압축을 하거나 데이터를 스토리지 티어를 변경을 하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거 한번 예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동으로 데이터 옵티마이제이션 시키는 예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어떤 예인가요? 이건요?
지금 오더스라는 태그를 대상으로 이제 관리자가 2개의 정책을 세웠습니다. 네. 하나는 30일 동안 변경이 없는 파티션들에 대해서는 이제 로우 컴프레이션으로 해서 압축률은 좀 낮지만 줘야 됐을 때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압축을 네. 하고 이 데이터가 이 파티션이 180일 동안 변경이 없었다면 하이브리드 컬럼널 컴프레이션을 해서 좀 더 높은 압축률을 가지게 네. 변경을 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뭐 지워지기도 하고 업데이트 네.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쭉 진행하게 됩니다. 음. 그럴 경우에 이제 빨간색으로 헤더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액티브 상태, 활발하게 네.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는 것들이고 이런 경우에는 뭐 압축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이제 약간의 간헐적인 변경이라든가 조회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네. 그 중에 30일이 지난 것들은 좀 더 작은 네모로 보시면 압축이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거는 정말 잘 접속되지 않는 것들은 좀 좀 더 압축이 잘 되는 컬럼널 컴프레션으로 네. 압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책을 줄 수가 있는데 정책 수는 이제 많이 줄 수는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정책을 줬을 때 이제 테이블 스페이스가 거의 다 차면은 뭐 좀 더 높은 압축률로 한 다음에 비싼 스토리지 티어 1을 쓰지 말고 좀 더 값싼 스토리지를 추가로 붙여놓고 값싼 스토리지로 이동을 해서 비싼 스토리지에 좀 더 여유 공간을 마련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더 저렴한 운영 비용으로 보관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이제 가용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가용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12C에서. 네. 네. 가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RAC라든가 이런 부분에 플렉스 AS의 플렉스 클러스터 이런 걸로 해서 RAC 부분의 가용성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데이터 가드 같은 경우에 많은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되는 게 이제 팟싱크, 패스트 싱크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먼저 패스트 싱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네. 이전에 그 싱크 데이터를 복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솔루션들이 있지만은 동기화 비동기화 방식이 있는 건데 네네. 동기화 방식은 이제 아무래도 복제해서 간 게 너 제대로 복제가 됐어라고 이제 원본 프라이머리에서 그 사실을 알아야 오케이 그럼 나 다음 일을 할게라고 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복제 자체가 이제 그 프라이머리 프로덕션 운영 DB에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패스트 싱크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는 방법으로 가고 네. 그리고 그런 거 좀 다르게 이제 빠르게뿐만 아니라 더 멀리 네. 데이터가 가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게 파싱크. 예, 팟싱크입니다. 원거리에 이제 데이터가 특히나 네트워크 라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늘어나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싱크 모드로 동기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프라이머리 DB 쪽에 성능에 많이 저하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럴 경우에 이제 팟싱크라는 개념에서 팟싱크 인스턴스라는 것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쪽에 가까운 곳에 이제 팟싱크 인스턴스라고 해서 아주 작은 네.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힘든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얘는 데이터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이제 컨트롤 파일이랑 네. 아카이브 로그랑 리드 네. 로그만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프라이머리에서 변경이 일어나는 것들을 로그 파일로만 받은 다음에 얘를 멀리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계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프라이머리에서 팟싱크 인스턴스로 동기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성능의 오버헤드를 최대한 줄이고 네. 그리고 팟싱크에서 멀리에 있는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로는 어싱크 방식으로 해서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프라이머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비가 와서 침수가 일어났다거나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만약에 어싱크 모드였으면은 그 상황에 데이터 로스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다 보내서 그쪽에서 그렇죠. 다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도 팟싱크 인스턴스를 쓴다면 팟싱크 인스턴스는 프라이머리에서 정확하게 내가 다 받았다는 걸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약간의 시간 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줄 수 있음으로 해서 그런 제 상황에서도 마치 원거리지만 약간의 시간 갭은 있을지라도 네. 동기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다음에 요즘 가장 화제되는 게 보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안은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12C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안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네.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과 지금 있었던 오디오 볼트 이런 것들에서 DB 자체 보안뿐만 아니라 DB 주위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첫 번째 그 막는 보안부터 시작해서 오디오 그 트레일 같은 거, 감사 같은 것까지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라클 12G의 데이터베이스의 뉴 피처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데이터 리덕션이나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리덕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올리자면 리덕션이라고 하면은 조금 감이 안 오실 거고 네. 디스플레이 마스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오라클이 지금까지 보안 솔루션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자체 보안을 할 뿐이지 그게 사용자들은 내가 보여지는 게 좀 달랐으면 하는데 근데 그 예를 부분에서 들면 자기의 뭐 중요한 그렇죠. 주민번호라든지 예, 그런 누가 것들이 조회를 했을 때 내 주민번호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12C에서는 리덕션이라고 그래서 센시티브 데이터라는 네.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센시티브 데이터, 민감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해서 감추거나 보여주거나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시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소셜 넘버라든가 핀 넘버가 여기서는 센시티브 데이터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콜센터 직원에게는 나에게 뭐 주민번호나 나의 뭐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알려져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회할 때는 다른 값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로 마스킹이 되어서 조회가 되고 대신 우리 회사에서 나의 그 급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마스킹을 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이지만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마스킹을 하거나 마스킹을 하지 않는 상태로 네. 보여줄 수 있는 기능들이 바로 리덕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프리빌리지 분석은 왜 이런 건 필요한 겁니까? 프리빌리지 분석하는 것은? 네, 사실 그 보안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떻게 사고가 난 후에 막는 것들이 아니라 사고가 날 지점들을 미리 막는 선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미리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들 자체를 줄이는 것이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여러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 유저들마다 각 자신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나는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들이나 네. 롤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각각의 유저들이 꼭 자기가 필요한 유저나 권한들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임시적인 작업을 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임의로 부여됐다가 잊혀져 버린 즉 권한이나 롤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 다른 관리자가 왔을 때 볼 때 이 유저가 이런 롤과 권한이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안 쓸 것 같은데 하지만 쉽사리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걔가 사용하는지 사용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로빌리지 어널리시스, 프로빌리지 분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액션을 네. 할 때 어떤 권한들을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감시를 해서 리포팅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이런 권한을 썼고 이런 권한 안 썼다라고 리포팅을 하게 되면은 관리자가 그것을 보고 이 사용자의 이런 권한은 필요 없구나라고 해서 제거를 해서 좀 더 최소한의 유저에 대해서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고 해서 이제 선제적인 방어에 효과가 있는 기능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Q&A 시간 갖기 전에 그 설문조사 하겠고요. 여러분 설문 내용 주시면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스마트폰 홀더 보내드리고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잠깐 요약 좀 해주시고 이제 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2는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린 기능 외에 500개 이상의 기능들을 많은 것들을 500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 아세요, 그거? 전체는 아직도 공개되어 그래서 뭐 지금 소개해드린 거에도 보안이라든가 가용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능들이 있고 통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좀 정리해드리자면 오라클의 12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은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네. 멀티 테넌트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물리적으로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네. 똑같이 물리적인 특성을 그대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를 꽂아서 공유할 수 있는 효율성과 그 운영성이 좋은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이고 네. 두 번째는 오토메이션 오토매틱 데이터 오토마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계층적인 압축과 계층적 스토리지 계층화를 통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고 팟싱크 데이터가 들어가서 멀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스탠바이 데이터베이스 리플리케이션 복제에 대해서도 이제 그 동기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뭐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중이시면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박한진님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모든 DB가 공유한다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OS로 이슈로 인해서 특정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킬되었다면 전체 DB에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요? 그런 생각들을 이제 사실 이제 접근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 OS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잘못됐을 경우에 네. 데이터베이스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단지 중요한 것은 서비스에 대해서 고가형성을 유지하는 것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의 지점을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데이터베이스고 당연히 다운타임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RAC라든가 이런 네. 것을 묶어서 어떤 노드 자체가 페일이 나더라도 전체적인 서비스 레벨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 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의 서버에 흩어져 있었 것에 비해서 멀티텐트 데이터베이스는 한 서버에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놓은 만큼 거기에 남는 리소스를 RAC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네. 좀 더 고가형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캐파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영규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알려주셨어요? HY HY EONG EONG NG입니다. 네, 인지 네. 점 점 GYU GYU 점 점 LEE. 오라클닷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오늘 게스트 이영규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모두 보내주셨으니까요. 지금 오늘 질문 말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은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김완수님 12C에도 다양한 라이센스의 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각 라이센스별 기능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사실 라이센스 쪽 이야기는 저희가 그 테크니컬한 이야기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몇 가지 좀 이야기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압축 같은 어드밴스 컴프레서 옵션일 거고 ADG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있던 라이센스랑 크게 변경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센스 정책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새로운 기능들을 똑같이 12C를 업그레이드 하기만 하면은 라이센스가 있으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멀티텐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기존에 12C에 지금 멀티테넌트 아키텍처에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12C가 멀티테넌트 데이터베이스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십니다. 네.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단지 앞으로 IT 환경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고민을 하시거나 데이터베이스 통합에 필요가 있으신 분들에는 네. 이렇게 멀티텐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통합을 하시게 되시면 그리고 클라우드로 환경을 운영하시게 되면 좀 더 좋은 밸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실 때는 따로 멀티테넌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온라인에서 김강희 씨가 그 12C는 한 몇 년 정도 몇 년 정도 갈 것 같은지 지금 2013년도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정도 갈 것 같은지. 사실 지금까지 로드맵 자체를 보면 그다음에 또 12C 다음에는 13 뭐가 나올 것 같은지. 네. 사실 그 개발 로드맵을 보면은 지금까지 10G나 11G도 그랬고 11G에서 12C 갈 때도 한 5년 정도 5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5년 정도가 더 지나면 13이 네.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되고 네. 사실 앞으로 뒤에 뭐가 붙을까에 대해서는 11은 그리드였잖아요. 그죠? 네, 그리드, 클라우드. 네. 5년 뒤에는 야, 이거 맞춘 사람은 되게 예지력이 높은 걸 텐데. 저희들끼리 그죠? 농담으로 하는 네. 말은 있습니다. 네, 뭐라 그래요? 빅데이터에 B가 붙을 것이다 라고 13은 B가 아닐까 저희들끼리는 농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아니면은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 13은 휴먼, 그것도 H. 괜찮은 일이 맞습니다. 뭐가 맞을지 5년 뒤에 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규성님, 12C를 쓰려면 IBM 장비 같은 다른 벤더사의 서버에선 쓸 수가 없는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연히 다른 벤더의 다른 서버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워낙 요즘 오라클 하드웨어까지 다 하니까 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업무 중요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려고 할 때는 파라미터 조정을 하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쉐어라는 것들을 할당하는 것도 파라미터인 거고, 네. 그다음에 유틸라이제이션 리밋이라는 것도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외에도 좀 더 성능 리소스 매니지하는 파라미터들이 몇 개가 더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그림에 맞게 네.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말씀 해주고 마친 걸로 하죠. 여러분 설문에 마저 응해 주시고요. 네. 예,
오라클 12C에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500개 이상의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이 어떤 고객분들에게는 필요한 기능들일 수도 있고 어떤 기능분들은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최대한 최적화의 조업을 갖추게 된다면은 고객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2시부터 4시까지 수고하셨고요. 네, 앞으로 하여튼 저희 토크IT 사이트에 보면은 다양한 생방송 스케줄이 있습니다. IT도 있고 또 북포럼도 있고 CEO 토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IT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이게 방송도 하고 회사도 경영하고 있는데 IT 하는 사람들도 IT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관심 있는 것들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